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하여 발표할 김상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실까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엇이고 2020년 개정판은 어떠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 유출 유형과 피해 사례 유출 예방법,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판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요약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판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기명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명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명정보의 제식별 금지와 기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정조치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와 사후통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로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하거나 필요할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침해센터 118에 신고하여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거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유형으로는 먼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수집 관행, 포괄적 동의 관행, 권리보장 미흡이 유출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과도하게 수집된 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체 모를 제휴사의 신상정보가 제공되어 광고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규모가 막대해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정보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보 유출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다른 유형 세 가지로 불법 정보 수여, 내부 통제 부실, 불충분한 제재가 있는데 누군가 무차별적 모집과 권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보의 수요처로 작용, 이로 인해 과도한 문자 발송 등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가 부실하여 사고 발생 시에도 형식적 규정 준수라는 이유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는 불충분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유출 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라서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합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를 보시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로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사례를 보시면 2014년 1월 8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3사에서 총 1억 400만 건이 유출되어 금융회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거의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카드 3사 유출 사건의 유출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책임자로 일하던 용역업체 직원 박모 씨가 USB를 통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대출광고업자에게 넘겨줍니다. 대출광고업자 조모 씨가 대출업자에게 조모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2,300만 원의 뇌물을 줍니다. 대출광고업자가 개발 책임자 박모 씨에게 2,300만 원 중 1,650만 원을 전달해 줍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입니다. 2014년 무료 손전등 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앱을 설치할 때 유심 측 번호와 전화번호, 위치정보, 개인 일정을 모두 동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해킹한 사례입니다. 손전등 앱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안드로이드 OS는 회사가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명시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무료 손전등 앱은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 서버로 유출되고 악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메뉴 사업자 개인정보 도우미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가진단을 완료하면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점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점수만 확인하는 게 아닌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강하고 취약한지도 정밀 분석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법 두 번째로 내 정보 지킴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SKT, LG텔레콤은 이용이 안되고 KTF텔레콤만 가능하지만 향후 확대 예정입니다. 내 정보 지킴이 앱은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이트를 알려주고 노출 시 금융거래 차단, 영업전화 차단, 와이파이 안정성 체크 등 금융사고 예방과 추가 유출을 차단해주는 유용한 어플입니다. 내 정보 지킴이 앱 로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소비자 보호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피해 사실을 모두 알려 신고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은 전자우편, 팩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용의 기관 또는 사이트명 유출 항목과 규모 유출 시점과 경위 등을 정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금전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회사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종 이유로 보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가장 원만하고 공정하게 피해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뜻밖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